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터말 신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촌하게 되면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의 서쪽 지역의 이 교통상의 요지를 흔히 통칭해서 신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원래 신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조선 초기 한양으로 천도를 할 때 하륜이 이 무악산, 지금의 안산 남쪽에 오늘날의 연희동 신촌동의 도읍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난 뒤에 새터말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 새로운 터전 마을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이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신촌이 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촌은 이 한양의 외곽 지역에 한적한 농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경성개발 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이 중심지로 성장해서 서부 지역의 교통상의 요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주 오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악산, 지금의 안산이죠. 남쪽에 신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오늘의 봉원사가 되겠고요. 그곳에 이 선의묘와 연희궁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신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터마을.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서대문구 신촌동 하게 되면 연세대학교 일대에만 한정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곳이 일찍이 경희궁 터가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곳 자체가 비록 법궁이 들어서는 곳은 아니었지만 이곳 또한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연희궁이라고 하는 이궁을 짓게 되었고, 이 연희궁이 오늘날 영조 이후부터 한자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연희궁, 연희동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곳 자체가 서잠실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도세자의 친어머니에 해당되는 바로 이 영빈 이 씨의 묘가 이곳에 쓰여지게 되면서 의열묘가 이곳에 자리 잡기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열묘터에서 나온 이런 묘지와 이 명기 등을 이전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겸재정선의 그림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안산이라고 하는 곳이 일찍이 봉수대가 있었던 곳으로 그림에서도 붉은 색깔을 띠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봉수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당시로서는 통신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신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돈이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소이문이라든지 흥인지문과 같은 숭례문과 같은 이러한 세 개의 문에서 거쳐서 나와서 아연을 거쳐서 대연을 넘는 이 서쪽으로 가는 길에 바로 중심에 신촌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신촌에서부터 사방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뻗어져 나가고 있고, 이 길들이 거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 경희궁이 있었던 지역은 이 한양 도성내로 야채를 공급하는, 채소를 공급하는 이런 근교 농업의 거점으로서 특히 고추, 부추 등이 많이 생산이 되었었던 대표적인 소위 근교 농업지로 자리 잡았었던 것이 신촌 일대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일들이 1950년대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곳이 새롭게 이 연희전문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또 이화여전 등이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학생들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곳의 교통 형편이 훨씬 나아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교외선, 경의중앙선의 오늘날이라고 불리우는 이 경의선이 이 지역을 관통해서 신촌역으로 가는 새로운 도심선이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1년에 경의선 신촌역이 개설이 되게 되면서 교통상에서 큰 거점이 되었고요. 당시 연희전문 앞에는 이 연희역이 있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 신촌 일대가 새로운 교통상의 거점으로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4년만 하더라도 이 연희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교통상 대단히 이 도심 외곽 지역에 해당이 되었었던 것이 이 지역이 점차 확산되어서 1936년도에 오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경성부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신촌 일대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이 신촌 지역으로는 이렇게 전차라든지 버스 등의 노선이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경의선 이렇게 개통되어 있었던 것이 점차 이 지역이 교통상의 요지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새롭게 도로들이 뚫리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주택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찻길역 밑으로도 이렇게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이 되게 되었고요. 연희동 자조주택과 같이 이렇게 많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민들의 확산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이 신촌역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화한역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 전차라든지 합승 급행버스, 시내버스 등이 결국 이 넘나드는 대표적인 교통상의 요지로 부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신촌 일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교통표를 통해서 1960년대 교통표를 통해서 이 신촌 일대의 변화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 신촌을 운행하는 많은 시내버스들이 이곳을 종점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신촌이 서부 지역의 교통상의 요지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 지역의 발전에 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더더군다나 이를 부추겼었던 것이 금화터널의 공사 이후에 소위 성산대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서 더욱더 서부 지역의 발전의 계기를 이루게 되어서 1969년도에 신촌 로타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로타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의 교통의 거점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오게 되면서 신촌의 비약적인 변화의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이 서울 지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신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오늘 이 지역 자체가 크게 서울의 서쪽의 중심 지역으로서 급부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오늘날 이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주고 있는 신촌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연희궁이 있었고 근교 농업의 거점이었던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오늘날 이렇게 대학가의 중심이 되는 이런 신촌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서 서울의 서쪽 교통상의 요지를 이루고 있는 신촌, 그래서 새터말에서 신촌으로의 변화 과정을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님이 소개해 드렸습니다.